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저는 이른 은퇴 후 미니멀 라이프를 배우며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파이어족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른 은퇴 후 제가 느끼는 장점 3가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른 은퇴 후 삶의 장점 첫 번째는 시간적 자유입니다. 시간을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특히 아침 시간의 자유는 더 달콤합니다. 물론 아침 시간의 이 달콤함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제가 바랬던 시간적 자유는 따뜻한 오후에 산책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아침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명상을 하고, 가족이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맘 편히 돌봐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른 은퇴 후 장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자유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 슬기롭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른 은퇴 후 더 이상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서서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였고, 지금은 언제 봐도 마음 편하고 반가운 지인들 몇 분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몇 분의 지인들도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빼고는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인간관계를 축소할 때 활용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은퇴를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휴대폰 번호 바꾸기였습니다. 바뀐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지 않고 앞으로도 소통할 지인들에게만 일일이 번호를 직접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인근 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40분밖에 안 되었지만 더 이상 사소한 일들로 저희를 부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의도했던 이사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이어족은 마음만 정한다면 어디든 떠날 수 있으니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원치 않는 모임을 죄책감 없이 수월하게 거절하였고, 원치 않는 모임을 꾸준히 거부하면서부터 더 이상 모임에 나오라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른 은퇴 후 장점 세 번째는 생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생업에서 벗어났다는 건 경쟁에서도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우스갯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일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일터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생업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은 채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왔다면 이른 은퇴가 하기 싫은 일로부터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얻게 됩니다. 누구나 학창시절 꿈꾸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살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진정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거창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고 싶은 꿈이 있고, 또 누군가는 1년이든 이전 2년이든 조금씩 집필하여 작가의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돈과 시간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너무 큰 결과물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꿈꾸던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파이어족에게 시간은 많으니까요. 저의 TMI를 말씀드리면요. 주말에만 문을 여는 소박하고 작은 북카페를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해서 오픈하고픈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풍족한 생활을 할 만큼의 넉넉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저희는 미니멀하고 소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와 가족이 아플 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원했습니다. 특히
특히 올해는 안 가본 장래의 병원이 없을 만큼 많이도 다녔는데요. 시간과 돈이 동시에 필요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은퇴 후 처음으로 시간적 자유와 부자는 아니어도 가족을 지킬 만큼의 경제적 자유가 있음에 깊이 안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은퇴 후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른 은퇴 후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른 은퇴 후 삶의 단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일상의 무료함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3개월은 너무나 행복하고 특히나 아침 일상이 무척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3개월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늦잠 자고 일어나 아점을 먹고 씻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금방 지루해집니다. 취미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림, 스포츠, 요리 등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한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은데 평소에 일만 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한 일상에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장단점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남편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요. 지루함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단점 두 번째는 의외로 돈입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했기에 파이어족이 된 건데 왜 돈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처음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 목돈으로 마련했든 임대 수익으로 마련했든 주식 배당으로 마련했든 은퇴 시점에는 적당하고 옳은 선택이었겠지만 은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상황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마련해둔 은퇴 자금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 수익이나 대학교 근처 원룸 임대 수익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원룸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은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식 역시 시장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목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매월 얼마씩 꺼내 쓰는 것 역시 매월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므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급박한 상황으로 뜻하지 않게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은퇴는 하였지만 은퇴 자금 관리는 항상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평온했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시장 흐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 세 번째 단점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중에 수시로 누군가의 부름이나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인들이 누구는 집에서 노니까 불러봐 또는 부탁해봐 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양가 부모님의 부름, 지인들의 요청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형제 자매들 중에 그때그때 시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항상 저희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달려가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매번 같은 사람만 도리를 다하고 그게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이 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인들의 사소한 요청도 종종 있는데 시간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쉽게 거절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은퇴 후 일상에 원하지 않는 바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중한 일상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바쁨을 만들지 않으려면 슬기롭게 인간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희는 무료함을 최고의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단점은 이른 은퇴를 한 파이어족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혹여 공감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퇴 후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한두 가지를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한 취미가 정 없으시다면 금전적인 이익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돼도 상관없는 무언가를 찾으셨다면 은퇴 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